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AVR 기초를 강의하는 강사 송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AD 변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AD 변환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AD 변환을 인터럽트에 맡기는 이러한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프로그램은 저번 시간에 만든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즉 이렇게 가변정황으로부터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F5 단자로 입력받아서 그것을 A포트와 E포트에 연결된 FNB로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AVR 마이크론 프로그램이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렇게 인터럽트에 어떠한 그 기능을 맡기게 되면은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인터럽트 프로그램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와 같은 동작을 하는 ADC 변환 프로그램을 인터럽트를 통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VR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ew 프로젝트 AVR GCC 프로젝트 이름을 A02 6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 AVR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액트메가 엘리파. 자, 이것을 우리가 크림슨 에디터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의 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ine AVR IO.txt 샵 클드 util play.h 다음에 이제 ADC 프로그램에서요 인터럽트를 한다. 인터럽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헤더도 인터럽트 헤더를 가져옵니다. AVR interrupt.h 그 다음에 이제 헤더를 하나 매크로를 선언합니다. define true define dx는 delay sec 그 다음에 integer while루프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의 꼴을 완성을 합니다. 다음에는요, 보면은
FND가 A 포트하고 E 포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출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출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DDR A 포트도 전부 출력으로 만듭니다. 1111. 그 다음에 DDR E 포트 역시 출력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FND가 연결된 포트를 출력으로 결정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그 AD 변환을 위한 레지스터 값들을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AD 변환을 위한 레지스터는 AD MUX라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D Control State Register A라는 그 두 개의 가장 중요한 레지스터 값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레지스터에 이제 어떤 값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보죠. 자, 제일 먼저 기준 전압을 정해야 되는데 요겁니다. 기준 전압인데 우리는 요걸 쓰기로 했죠. VCC 전환을 기준 전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레퍼런스 소스 0을 우리가 요거를 1로 세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1로 세트합니다. ADMUX죠. 자, 원래 있던 ADMUX에다가 와 one shift left reference source 0번 요거를 일단 1로 세트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환된 자료를 버퍼에 넣는데 그것을 왼쪽 정렬할 건가 오른쪽 정렬할 건가 그런데 이거 우리는 보통 우측 정렬하죠. 우측 정렬할 때는 0이므로 우리는 이거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 건들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단자로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를 들여보낼 것이냐라고 이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F5 단자, F5 핀에 그 말하자면은 그 아날로그 신호, 그 가변 저항 신호를 F5 핀에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MUX 0과 MUX 2를 1로 해놓으면 됩니다. 여기 그렇게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요 가변 저항을요. MUX 0과 MUX 2를 1로 해놓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바꿉니다. one shift left MUX 2와 one shift left MUX 지로인가요? 네, MUX 0을 우리가 1로 해놓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MUX 0 두 개를 1로 해놓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AD 컨버터, AD 변환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를 한번 세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요거죠. AD 변환을 할 준비를 하여라. AD 변환 enable. 요거를 1로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요. AD control state register A 값을 원래 있던 값에다가 자, one shift left AD enable. 자, 준비를 하여라. AD 변환할 준비를 하여라. 요거를 1로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
AD 스타트 컨버전은 요것은 프로그램에서 하는데요. 요거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은, 그 다음은요, 요거죠. 우리가 인터럽트로 AD 변환을 인터럽트에 맡기기로 했으니까, AD 인터럽트 이네이블. 요거를 1로 해놓으면은, AD 변환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즉, AD 변환 결과를 인터럽트로 처리할 때는 ADI 요 비트를 1로 세트합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 있네요. 요거를 1로 세트하면 됩니다. 자, 그걸 1로 세트하겠습니다. 자, 고와 one shift left AD interrupt enable 요것을 1로 세트합니다. 자, 1로 세트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길어서 다음으로 옮깁니다. 자, AD control state register A는 마찬가지입니다. AD control state register A 원래 있던 값이요. 요거에다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게 이제 분주비만 정해주면 됩니다. 자, 분주비를 정해주러 갑니다. 분주비는 보통 내가 처리하고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가변저항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신호의 변화 속도가 느림으로 분주를 128분주로 합니다. 그래서 AD 프리스케일 0서부터 시작해서 AD 프리스케일 2까지 전부 이렇게 1로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1로 해놓습니다. AD 프리스케일 0서부터 2까지입니다. 자, one shift left AD 프리스케일 2까지죠. 2와 one shift left AD 프리스케일 1 그 다음에 와 one shift left AD 프리스케일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위에를 해보면은 기준전압은 VCC로 하겠다는 거죠. VCC로 하겠다. 그 다음에 F5를 통해 F5 단자로 가변저항의 아날로그 신호를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뜻인가요? 뭐냐면은 변환 준비, AD 변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뜻인가요? 변환된 값을 변환과 처리를 인터럽트에 맡기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일 밑에 거 뭐죠? 분주비를 128로 하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했으면은요. 그 다음은 이제 인터럽트를 허용해야 되겠죠. 자, 시작하라. 그래서 인터럽트를 시작하여라. 합니다. 뭐죠? set interrupt 이렇게 해서 인터럽트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인터럽트를 시작을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인터럽트를 AD 변환을 인터럽트에 맡기더라도 처음에는 자, AD 변환을 시작하여라 라고 명령을 즉 뭐냐면은 그렇죠. 라고 신호를
줘야 해요. 자, 그렇게 어디서 그걸 하죠? 예, AD control state register A에 뭐예요? A에 이거 원래 있던 AD control state register A와 어디에 어떤 거를 일로 하면은 그 변환을 시작하죠? 예, 바로 그렇죠. one shift left AD start conversion 요거를 일로 해놓으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컨버전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while 문안에서는 이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우리가 이제 interrupt 처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AD 변환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interrupt 처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자, 그러면 interrupt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니다. 자, AD 변환 interrupt 루틴을 만든다. 루틴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 함수죠. 함수. 오늘 한번 함수를 또 다른 사용자 함수를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인터럽트는 인터럽트뿐만 아니라 타이머에서도 여러 번 배웠죠. 자,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이름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ISR입니다. 인터럽트 루틴 하고 요 안에 인수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다 이제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미 인터럽트를 준비하여라, 인터럽트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비트를 세트를 해놨어요.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인터럽트를 AD 변환을 시작하라 한 번만 명령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말하자면은 AD 변환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때 인수는 뭐냐면요. ABC 언더바 VCT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인터럽트를 AD 변환을 자동적으로 하는데, 자동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이제 여기에 뭐 일이 요게 이 값이 AD 스타트 컨버전 요 안에 값이 1이면은 아직 변환 중이고, 그 다음에 요 안에 값이 0이면은 변환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저번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일일이. 여기 있죠? 예, 요렇게. 예, 체크를 했어요. 요렇게. 예.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는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럽트에서 알아서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다시 말해서 AD 변환을 해서 그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이미 다 체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뭐냐면은 AD 변환 후 입력된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unsigned 크죠 좀 16비트니까요. 원래는 변환된 결과는 10비트인데 그것이 저장되는 게 ADC라고 하는 뭐예요? ADC-H와 ADC-L 16비트죠. 그래서 unsigned integer buff라고 하는 이러한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뭐냐면은 이 인터럽트 루틴이 실행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변환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AD 변환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변환된 결과를 이 변수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변환된 결과를 변수에 넣는다.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넣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 배우셨죠. 자, 먼저 ADC에 들어가죠. 그 결과가 ADC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하위 8비트를 가져오고 거기에다 더합니다. 어떻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상위 8비트를 가져옵니다. ADCH.
근데 이 상위 8비트를 그냥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류가 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왼쪽으로 8비트를 밀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나중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통신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요 결과를 형을 맞춰줘야죠. 지금 버프라는 변수는 부호 비트를 쓰지 않는 정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제로 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unsigned integer 이렇게 강제로 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형을 맞춰준 다음에 자, 이제 이거를 FND에 4개의 FND에 켜야 되니까요. FND 4개의 데이터를 출력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 바로 배열의 1단위부터 시작해서 1000단위까지죠. 1단위서부터 시작해서 1000단위까지 데이터를 분리해서 넣는다. 자, 그러면은 요거 배열을 선언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하죠.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왜냐하면은 여러 함수에서 동시 써야 되니까 전역 변수를 씁니다. 전역 변수를 선언한다. 전역 변수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해가지고 함수 여러 군데서 쓸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자, 뭐냐면은 volatile 어디서나 변환이 가능하다. unsigned 캐릭터라고 아니요, 정수라고 그러죠. 정수형 변수 num. 자, fnd가 4개니까 요것도 4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4개의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이제 뭐 300이건 572이건 27이건 들어왔으면은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분리해서 숫자를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분리해서 넣습니다. 자, 분리해서 넣는 방법 제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num 세 번째 방에다가는 1단위를 넣는 거죠. 자, 1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읽어 들여온 데이터를 뭘로 나누면 될까요?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넣으면은 1단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num2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num2에다가는 이제 10단위를 넣어야 되죠. 10단위를 넣어야 되니까 일단 10단위만 나오게 하려면은 데이터를 뭘로 나누냐면요. 뭘로 나눈 나머지가 10단위로 나오냐면은 100으로 나누면은 100 이상은 다 삭제가 되고 100 이하로 된 거 10단위만 나오죠. 10단위 중에서 10단위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10단위만 나오게 하려면은 나누기 얼마를 해야 되나요? 100을 해야 되나요? 한번 해보죠. 자, 아니죠. 10으로 나눠야죠. 요거 하나만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67이 들어왔다고 그래봐요. 367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100으로 남은 나머지는 67이죠. 67인데 이 67을 1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0으로 나누면은 6.7이에요. 근데 지금 6.7인데 사실은 뭐예요? 이 num이라는 게 정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얼마만 들어가요? num에다 요거는 6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6이 갈라지죠. 367에서 10단위. 자,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단위죠. 그 다음에 100단위는 첫 번째 자리에 넣죠. 요거는 그냥 차례로 해주면 되죠. 어떻게 해요? 버프의 내용을 나눈 나머지다. 얼마? 1000으로 나눈 나머지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100으로 나누면은 이거는 이제 결국은 100단위 100단위의 그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num 0번째 방에다가는 이제 이게 1000단위죠. 그럴 때는 버프의 내용을 뭘로 나눠요? 만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1000으로 나누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데이터가 다 쪼개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쪼갠 다음에 자, 이제 쪼갠 다음에 한 2ms 동안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ms 동안에 멈춘 다음에 요거를 이제 FND에 표시해야 되잖아요. 자, FND에 표시하기 위해서 일단 사용자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뭐냐면은 disp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즉, 이 함수를 부름으로써 요게 뭐냐면은 num 속에 배열 num 속에 num에 저장된 데이터를 fnd 4개에 나눠서 출력하는 사용자 함수입니다. 자, 이거 사용자 함수는 여러분들이 C에서 C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 만들어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fnd에 배열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사용자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자, 만듭니다. void 함수로부터 돌아오는 값은 없다. 함수의 이름은 disp다. 그렇죠? 여기 disp라고 적을까요? div 뭐 이상하니까. 자, disp. 그 다음에 인수도 필요 없다. 왜 인수가 필요 없냐면 전역 변수로 num이라는 배열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 함수에서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자, 데이터를 출력할 때 먼저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할까요? unsigned 캐릭터 p라는 변수와 flag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그거 전에 먼저 우리가 또 하나 FND의 그 숫자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이렇게 요거죠. 요거 2개.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어느 함수든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역 변수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로 선언합니다. 요거는 뭐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볼레타에 안 써주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FND는 뭐라고 그랬죠? FND는 여기에 0번째 방에 값을 출력하면 0이 출력되고 1번째 방에 값을 출력하면 1이 출력되고 9번째 방에 값을 출력하면은 데이터를 출력하면 9가 출력하고 요거는 다 끄는 거. 요거는 1번째 방만 켜고 FND, 요거는 2번째 방 해서 요거는 다 끄고 요거는 4번째 방. 요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FND 요것도 필요하니까 써준 다음에 자, FND 값을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 자, flag 먼저 flag는 0으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그 어떤 왼쪽에 필요 없는 0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출력을 하면은 명확하지도 않고 그걸 없애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for P는 0번째 FND서부터 시작해서 4번째 FND까지 P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제 이걸 봐야 돼요. 만약에, 자, 잘 보세요. 만약에, 넘의 p번째 방의 값이 0이 아닌 어떤 숫자면, 0이 아닌 어떤 숫자면, 그렇죠? 0이 아닌 어떤 숫자면, 요게 0이 들어가면은 거짓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꾸 이런 것 제가 쓰는데, 데이터가, num의 값이 0이 아니면, 그렇죠? 아닌 데이터, 0이 아니면 그런 뜻이에요.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죠? 0이 아니면은 일단은 이제 그 p번째 방에 p가 0이면은 첫 번째 FND, p가 1이면 두 번째 FND를 먼저 켜야 되죠. FND는 제어 포트 act에 들어가 있죠. 그 값이 자 port A 포트로 FND의 A 포트로 제어 신호를 내보내죠. 그래서 A 포트에 act에 요거 저기 몇 번째 FND를 켜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P 플러스 1번째 FND를 켜라.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진짜 데이터를 num P를 내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port 2에는 FND에 그렇죠? FND에 어딜까요? num P번째 방의 값을 출력하여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그를 1로 해놓습니다. 이제 숫자를 출력했다 하고 1로 해놓습니다. 자, 1로 이렇게 해놓고 끝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num p번째 방의 값이 뭐예요? 0이면 그런 뜻이죠? 0이면 자, 0이면 이제 출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출력을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플래그 값이 0이 아니면 그렇죠. 이미 플래그가 1이라는 얘기 0이면은 뭐예요? 0이면은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출력하지 말아야 되죠. 0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걸렸다는 얘기는 넘피의 값이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출력 안 하는데 그 대신 넘피의 값이 0이에요. 근데 플래그가 1이에요. 그럼 앞에 뭐예요? 숫자를 출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래그이거나 만약에 플래그이거나 또는 0을 출력해야 될 경우 언제일까요? P가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0은 출력해야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야죠. port A에다가는 act 몇 번째 방향 그렇죠. P 플러스 1번째 방의 값을 출력하고 그걸 FND를 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내보내야죠. 이 포트로 데이터를 내보내라. FND에 num의 P번째 방의 값을 이건 당연히 0을 내보내라고 해도 돼요. 그냥 0을 내보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그래도 해줍니다. 이렇게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내보내고 나면은 한 1ms 동안 머뭅니다. 머물고 나서 착시 현상을 위해서 전체를 한번 꺼주죠. 꺼주는 거 어떻게 합니까? port A 포트에 어떻게 하죠? act에 0번째 방의 값을 내보내면 다 꺼지죠. 이렇게 전부 다 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를 빙 돌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으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실시간에 배웠지만은 이렇게 내가 사용자가 임의로 어떤 함수를 만들면은 요거는 내가 만든 함수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함수의 원형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선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실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뭐 요 정도에 해도 되고 뭐 어디든 해도 됩니다.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한번 해두겠습니다. 즉 함수의 원형을 사용자 함수죠. 사용자 내가 만든 거 사용자 함수의 원형을 선언한다. 그렇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원리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니다.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지금 요 뭐냐면은 요 인터럽트가 호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D 스타트 컨버전이 0인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컨버전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변환이.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도록 여기다가 세트를 해줘야 되죠. 다시 말해서 다시 AD 컨버전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 값을 비트를 다시 세팅해 줘야 돼요. 컨트롤 레지스터에.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시 세트를 해줍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 인터럽트가 실행된다는 의미는 되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네, 그렇죠. AD 컨버전, AD 변 스타트 컨버전이 0이 된 거예요. 0이라는 의미예요. 왜냐면 이제 컨버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변환을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는 게 뭐예요? AD 컨버터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컨트롤 A의 값을 어떻게 해요? 자, 원래 있던 AD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의 값에다가 뭐예요? 그렇죠. one shift left AD 스타트 컨버전 요거를 다시 1로 세트해 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AD 컨버전을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컨버전이 끝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또 이 프로그램이 실행돼요. 실행돼서 그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AD 변환 프로그램을 인터럽트에 의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while문 안에는 여기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이요. AD 변화는 인터럽터에 맡기고 여기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이 안에서 뭐 AD 컨버전을 해라,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라 하고 이 안에서 구구절절히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이게 다 해요. 그냥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그냥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기다리는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작이 뭐였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기다리는 동작이 while. 자, 잘 보세요. AD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A의 값하고 비트 엔드를 시켜요. 비트 엔드 뭐하고 비트 엔드를 시켜요? one shift left AD 스타트 컨버전 요 값하고 비트 엔드를 시켜가지고 비트를 엔드를 시켜가지고 요게 1이면은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 컨버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걸 못하죠. 그런데 이거를 뭐한테 맡겼어요? 요것을 여기다 이거 써놓게요. 이거를 인터럽트에 맡긴 거예요. 맡겼다. 이거 인터럽트에 맡겼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른 거 할 수 있죠. 그러는 동안 프로그램을 정지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바로 인터럽트의 큰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D 변환을 인터럽트를 통해서
하고 그 결과를 FND에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이왕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또 실행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봅니다. 빌드. 이상하네요. 왜 오류가 없죠? 예,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옮겨봅니다. 프로그램 APR Connect. 프로그램이 26이죠? 자, 옮겨봅니다. 옮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나오죠. 여기 보면은 743이 나왔는데요. 초기 값이네요.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가변 저항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바뀝니다. AD 컨버전한 값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지금 가변 저항이 온도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 센서. 온도 센서 값이 이렇게 막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면 0이 되는지 한번 0이 떨어지네요. 이렇게 0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올리니까 값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오늘이 그 AD 변환의 마지막 날인데요. 뭐 2시간 정도 수업을 했지만 그래도 AD 변환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RC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때 아니면은 뭐 산업 현장에서 각종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물론 센서 중에는 그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뭐 TWI 통신 같은 거 이런 투와이어 통신 TWC인가요? 그런 통신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좀 가격이 싼 것들은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지 않고 그냥 아날로그 신호만 출력하는 센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센서들을 여러분들이 사면은 1차적으로 출력하는 신호의 전압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낮은 전압 같은 경우는 뭐 선형 증폭기로 증폭을 해서 단다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회로를 만드셔서 이렇게 AD 컨버터를 내장된 애트메가 128에 내장된 AD 컨버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인터럽트를 통한 뭐냐면 AD 컨버전은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기다리지 않고 메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while문 안에서요, 무한루프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잴 타임이 되면은 죄송합니다. AD 컨버전을 할 타이밍이 되면은 지가 알아서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다시 일로 돌아오죠. 인터럽트라는 게 뭡니까? 본 프로그램을 처리하다가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럽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러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펌웨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펌웨어나 아니면 인베디드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하실 때 인터럽트가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럽트에 관해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계략적인 것을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D 변환을 인터럽트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럽트 H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FND의 값을 출력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C 시간에 배웠지만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쓰려면은 그 함수를 만들고 이렇게 내가 이런 함수를 쓰겠다, 만들어서 쓴다 하고 프로그램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declare of function prototype, 함수의 원형을 설언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AD 컨버전한 10비트의 데이터를 각 자릿수별로 넣어놓을 배열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거 뭡니까? FND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제어 데이터죠. 예, 요거 아십니다. 그 다음 FND가 A포트하고 E포트에 연결됐으니까 A포트하고 E포트는 이렇게 출력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출력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 변환을 위한 레지스터들을 우리가 레지스터의 각 비트 값을 설정합니다. 먼저 요건 뭐죠? 예, AD 컨버턴 enable, 즉 AD 변환 준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근데 내가 AD 변환한 값을 interrupt로 처리하겠다. AD interrupt enable.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거는 분주비를 125인가요? 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100단위 넘어가요. 125 정도로 하겠다. 그 다음에 요건 뭔가요? 예, AD 변환의 기준 전압은 VCC로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예, F 아날로그 신호는 F5 핀을 통해서 입력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를 시작합니다. 자,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합니다. 인터럽트를 우리가 인터럽트의 AD 변환을 맡기더라도 처음에 AD 변환을 시작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은 중요한 거 본 프로그램에서 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인터럽트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자, 갑니다. 자, 인터럽트 프로그램. 인터럽트 루틴의 함수의 이름은 뭐 AVR에서는 다 똑같죠?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그 다음에 여기 보내는 인수는 뭐냐면은 ADC VCT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 함수로 들어오는 순간 ADSC는 AD 스타트 컨버전은 0이에요. 즉 AD 컨버전이 끝났어요. AD 변환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ADCL하고 ADCH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처리된 결과를 넣을 변수를 정한 다음에 그 변수에다가는 자, 먼저 하위 8비트에다가 더하기 5와 상위 8비트인데 상위 8비트는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8비트를 왼쪽으로 밀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중에 여러분들 시리얼 통신할 때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위 비트부터 씁니다. 상위 8비트, 그 다음에 하위 8비트 이렇게 씁니다. 쓸 때는 반대, 읽을 때는 요와 같이 한다는 거. 쓸 때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리얼 통신 할 때 그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num이라는 배열에다가 1단위,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를 나누어서 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변환을 하면은 다시 인터럽트를 준비하여라 라는 뜻에서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에다가 AD 스타트 컨버전 비트를 다시 1로 해야 돼요. 왜?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ADSC가 이미 0이에요. 끝났다고. 0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1로 해놔야 다시 인터럽트를 AD 변환을 할 찬스에서 인터럽트가 걸립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함수를 여기서 부르죠. num이라는 배열 속에 들어있는 값을 fnd 4개에 나눠서 출력하는 사용자 함수를 부릅니다. 그 함수가 이제 아까 만들었죠. 요거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미 설명했고
FND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FND의 값을 배열의 값을 FND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AD 변환을 우리가 본 프로그램에서 메인 함수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인터럽트에 맡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지막 고개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렬 통신,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직렬 통신은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선 그 직렬 통신에서는 유선으로 AVR 마이컨보드와 PC와 유선으로 통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이컨보드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통신하는 방법. 이거 두 개를 전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오늘 AD 컨버전, AD 변환의 마지막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